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 업종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코스닥은 750포인트 마저 내주면서 연중 저점을 이틀 만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일단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앞서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한데 사상 첫 분기 매출 10조, 영업이익 5조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많이 꺾였던 이유는 3분기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SK 하이닉스의 주가 잠시 뒤에 어떻게 움직일지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장에서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을까요? 시초가 공략주 함께 듣겠습니다. 네, 금일 공략주는 대한유화입니다. 예. 최근에 대한유화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폴리에틸렌, 즉 P 상품에 대한 시장의 단순한 접근의 오해에서 비롯됐다 판단되고 있고요. 대한유화의 전체 그 폴리에틸렌 상품 중에 HDP 비중이 100%입니다. 최근에 우려가 많았던 미국 중심의 PE 증설은 대부분 LLD라는 상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HDP 상품의 100%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발 증설 우려가 거의 노출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PE의 증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였고요. 실제로 대한유화의 HDP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설이 연간 한 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수요에 비해서 어떤 공급 증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 급락을 보였고요. 또한 HDP 상품은 중국의 가스 관용 수요 증가에 수혜가 가능합니다. HDP는 공급 증분도 적고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까지 수급 밸런스가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마진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4월 누적의 PE 수입량이 447만 톤으로 전년비 12% 증가로 호조세를 기록했고요. 5월 또한 1월에서 4월의 월 평균 112만 톤보다 많은 120만 톤을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중국 시장에서 웨이스트 PE 수입 제한이라든지 가스관용 HDP 파이프 수요의 증가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패키징 수요 증가를 주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특히 HDP 상품은 중국의 PE 수입의 50%를 차지하면서 전체 PE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으로 따질 때 대한유화의 올해 영업이익은 약 4,470억, 4,480억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8%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전일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 1분기, 2017년 1분기가 분기 영업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어제 발표된 올해 2분기 영업이익단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한 3분기에도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역시나 사상 최대치 경신이 또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주가가 12개월 포워드 기준 PR이 4.6배 그리고 PBR 기준은 0.85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PBR 같은 경우는 평균 PBR이 1.2배 정도를 받았었고요. 또한 작년에 전반적인 어떤 그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였을 때 1.5배 수준의 PBR을 받았다고 본다면 현재 PBR이 0.85배 수준이라면 절대적 저평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은 강력 매수 구간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단기 33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고점 대비 30%나 조정을 받은 대한유화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 지금 강력 추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조정 많이 받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편안한 가치 투자, 성장주도 투자가 답이다. 김유윤. 예, 목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팀장 오셨고요. 타임경제연구소 김유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즌으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전문가의 수익률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순위도 매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LG와 KT가 나가고 있는데 각각 3.86%, 1.62%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건져 오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 이어서 김유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보시죠. 예, 지난주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었는데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7월 19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1.53% 수익권이십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강한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KB오토시스 5.14% 수익으로 4위, 반종민 전문가 삼성엔지니어링이 5위, 신섭 소장의 M코르셋이 어제 매수가 됐었던 것도 같은데 이번 주였죠. 3.88% 수익으로 6위, 원종윤 팀장의 LG가 또 7위, 박동현 본부장의 현대건설이 8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도 살펴보시죠. 김홍식 전문가와 신섭 소장의 순위가 좀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순위 변동이 있네요. 김홍식 전문가의 쌍용 양회가 어제장 종가 기준 5% 급등이 있었습니다. 9.34% 수익을 내면서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신섭 소장의 파세코가 2위로 밀리면서 8.8%의 수익 중 이용호 팀장님의 GS건설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추천주 수익률 동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원종윤 팀장님 계시니까 저희 LG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LG의 경우에는 이제 고부가 가치가 높은 화학 분야, 그리고 이제 그 미래 설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라던가 이런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종목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LG 이제 그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이제 발표 예정이고요.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최대 실적이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뭐 이제 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LG U+의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BOE라는 이제 LCD 전문 회사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TV들을 출시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BOE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LG가 2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BOE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을 때 LG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저가형 LCD보다 이제 그보다 이제 고급 이제 분야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견조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는 지속적으로 자회사들이 탄탄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주사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LG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김유윤 연구원께는 에코프로 들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이상 여전히 유지하시는 거죠? 네. 예. 네, 고유가 시대가 다시 왔다고 말이 있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확대 전략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에코프로도 같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도 부합을 했고 부합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동사와 연관된 손실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개선이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 저점인 2243.90,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지지하면서 상승 여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보장에서는 사실 이제 성장하는 주식보다는 이제 종목보다는 이제 탄탄한 실적들을 바탕으로 절대 이제 빠지지 않을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 섹터의 경우에는 상승세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여줄 거로 보이는 통신주라던가 뭐 통신장비 그리고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내수 시장제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6일 목요일장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부터 볼 거고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봅니다. 예,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빨간불을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움직임 없었는데 오늘은 0.22%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요. 앞서 SK하이닉스 오늘 사상 첫 분기 매출 10조, 영업이익 5조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오늘은 1% 이상 올라오면서 81,4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4% 가까이 밀렸었던 SK하이닉스 인데요. 앞으로 흐름 더 볼 거고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나흘 만에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빠지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셀트리온이 올라옵니다. 1.2% 정도 상승하면서 25만 3천 원 정도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네이버의 주가도 오늘 소폭 오르고 있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가까이 급등을 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1%대로 오르고요.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보다 오늘은 코스닥 쪽이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 0.45% 상승한 2283으로 출발이 됐고 코스닥은 0.73% 상승입니다. 750선을 회복을 해서 754로 시작이 됐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5%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1.2% 정도 되돌리면서 상승 출발이 됐고요. CJ ENM이 오늘 1% 가까이 올라오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반면 메디톡스 나녹스는 오늘도 좀 약하고요. 신라젠이 1.5% 상승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바이로메드의 주가가 어제 빠졌던 것 절반 정도 되돌리면서 출발이 됐고요. 펄어비스도 0.9%, 1%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스튜오 드래곤도 1.4% 정도의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반등을 주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끝까지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종목 선별해 오셨을지 탑픽 종목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원종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섹터는 이제 5G 관련한 통신주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네, 이제 5G 통신주들의 경우에는 예. 이제 8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설비를 완공을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뭐 10월에 진입을 하던 11월에 진입을 하든 상승은 하겠지만 너무 늦은 타이밍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단가죠. 이제 평균 가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담아보자라는 목표로 오늘은 이제 통신주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부터 요금제 인하로 인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제 선택약종 요금제라던가 이제 뭐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내년 정도에는 ARPU가 ARPU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승 랠리는 보통 ARPU보다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사업이 아니라 B2B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프라를 넓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U+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LG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하나 이제 LG의 자회사, 종속 회사들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LG U+입니다. LG U+는 이제 제가 저번 시즌이었죠. 저번 시즌에서도 추천을 해서 큰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현재 이제 높은 가격대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의 상승세는 아직 빠졌던 거에 비하면 아직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SK텔레콤이라던가 KT에 비해서 빠르게 통신장비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통신장비 업체로는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와 유비쿼스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장비들은 이제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세그먼트 그라운딩이라고 해가지고 뭐 트래픽을 줄여주고 더 빠른 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차세대 기술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넓혀놨을 때 고객들이 더 빠른 시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LG U+ 같은 경우에는 LTE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장비 업체를 중국 업체 이제 화웨이를 썼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이제 보안 문제를 국내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하지 않았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LG U+의 경우에는 실적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SK텔레콤이나 KT처럼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낮을 것이다, 뭐 아니면 뭐 마이너스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목을 사는 것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유로는 높은 수급률입니다. LG U+의 경우에는 기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장이든 올라가는 장이든 항상 기관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제 장에서도 기관이 높은 수급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관이 빠졌다가 아니라 외인들이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잠깐 이제 뭐 채권이든 달러 쪽으로 옮겼다가 이제 다시 유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이 이제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지금은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15,050원에 있는데요. 14,800원. 그래서 이제 그 횡보 구간에 이제 고점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제 적은 수익이지만 15,800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장기로 그 다음 저항 구간에서 한 번 더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트폴리오에 KT가 있으신데 LG U+를 추천하신 거 보면 통신주를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도 이제 아마 뭐 한 다음 달 정도에 추천하지 않을까. 포트에 이렇게 한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담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때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되는 포트폴리오의 그 섹터들을 높여놨다가 수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 섹터들이 있을 때 조금씩 다시 분산해서 섹터들을 분산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주가 메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를 좀 비중을 높여서 쌓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손절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13,4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G U+와 계약을 하게 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계열사인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가 LG U+의 장비,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수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 회사로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나 아니면 이제 뭐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다산 존 솔루션이라는 통신 장비 메인 회사입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최초로 5G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 수혜주인 다산 네트워크스가 한국에서 성공적인 설비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던가 일본 시장에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2분기 실적에 이런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 하반기에는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내가 실어보고 이 통신주 릴레이에 같이 실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괜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7월에서도 굉장히 높은 외국인 수급을 보여주었었고요. 7월장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통신주와 같이 장기적인 접근으로서 내년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6,300원을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지지 구간, 그리고 이 지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5,700원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전일장에 굉장히 높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6,500원 선을 깨고 그 구간에서 다시 지지하는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종목 또 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너무 통신주만 추천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탄탄한 은행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우리은행이고요. 우리은행은 이제 첫 번째 추천한 이유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주사 전환을 했을 때 추가적인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주주들이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흐름세를 보시면서 지지 구간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월별로 조금 나눠서 그 흐름세를 보시면서 물량을 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높은 분기 실적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실적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경우에 최대 실적을 보았다라고 있는 5,700억보다 더 높은 수준인 7,0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내가 높은 실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주사 전환 등 이제 희망 퇴직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STX 엔진이나 금호타이어 충당금들이 남아 있다는 것, 이런 리스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유로는 높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7월 17일 이후에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이 다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이 기관이 빠져나가는 이 유출을 보호해주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하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횡보를 하고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7일의 경우에도 음봉을 만들면서 되게 많이 빠진다, 거래량이 늘어나네 라고 겁을 먹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개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턴 만큼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사들이면서 지지 구간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분할로 매수 시점들이 굉장히 밑에 지지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6,7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8,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800원입니다. 예, 5G 관련 수혜주 두 종목과 함께 또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우리은행까지 탑픽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종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유윤 연구원의 종목도 공개할게요. 예. 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윈스입니다. 윈스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네트워크 및 전산망의 해킹을 방지하는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등 제품 매출과
보안 관련 상품 서비스 매출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과 통신 3사, 금융기관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좋은 전망을 보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이 되면은 기업이 인력을 감소시키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매장 등에서 무인 키오스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윈스의 자회사인 시스메이트를 통한 무인 키오스크 사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TE 초기 초당 데이터 처리량이 20기가였다면은 최근에는 40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G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0년에는 100기가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는데, 윈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의 통신사에 IPS를 공급하며 윈스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IPS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의 5G 시장 장악력도 함께 가져가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기대해 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한 114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70% 증가한 1억 원, 지분순이익은 313% 증가한 15억 원이고, 윈스 고객사의 예산 집행 시기가 4분기에 몰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1분기 매출 이익 규모는 작은데, 지금까지 시장 상황에 힘입어 후반기에 가져올 전망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수입차 유통 및 AS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신차 출시 효과나 AS 센터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뚜렷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처음 수입차 딜러사로 시작을 했으나 2020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도이치 오토월드를 계기로 중고차 할부 금융, 그리고 판매, 정비, 온오프 검색 플랫폼 등을 구축하게 되면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입차 유통 및 AS 사업을 주력으로 시작한 도이치모터스가 점차 종합 자동차 서비스 기업으로 변할 거라는 전망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가파른 성장 속에 영업이익률은 올해 3.5%, 내년 4.5%로 빠르게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입차, BMW, 미니 포르쉐 등에서의 신차 출시 효과와 AS 센터 확대의 뚜렷한 개선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이치 오토월드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영업이익이 600억 원 이상이 발생되면서 향후 매매단지 운영 및 임대사업에서만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 주가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6,5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이치모터스.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현대건설인데, 예. 현대건설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우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사실 대북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고 작년 대비 신규 수주 규모도 조금 감소하면서 잠깐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 보였지만, 국내 주택 수요의 꾸준함에 따라 주택 분야에서의 실적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부터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해양, 항만, 송변전, 발전 등의 주요 현장에 공정 진행을 본격화할 전망으로 하반기 수주가 절실한 현대건설에 자신들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플랜트와 송변전 중심의 수주로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내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제유가 낙폭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과거 남북 경업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현대건설이 최근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경의선, 고성에서 원산까지의 동해선 도로 연결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 효과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그룹의 수원사업이자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 GBC 프로젝트가 올해에도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현대건설의 발목을 잡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연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고, 현대건설이 보유 중인 수주 잔고가 약 18조 원 규모라고 하고 2019년 이후 도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 발주 등으로 국내 주택 시장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53,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유윤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세 종목도 함께 봤습니다. 김유윤 연구원님의 종목은 다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원종윤 팀장님은 앞서서 이제 현재가로 매수가 아니라 어떤 가격대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종목씩을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으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삼성전기부터 볼 텐데, 삼성전기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입니다. 3%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도 실적이 깜짝 실적이었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 최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성장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원정희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기는 제가 6월에도 이 종목은 하반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MLCC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제 삼성전기가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전히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지금 MLCC 최대 기업인 일본에 있는 무라타라는 기업에서 MLCC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갭상승은 굉장히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갭 메우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갭을 메우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뭐 갭을 만들고 바로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갭을 채우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서 뭔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갭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그리고 튼튼한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이제 아니면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한 일주일 그리고 7월 동안 한번 지켜보시면서 조정 기간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장님, 삼성전기가 만든다는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에 대한 정보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경우에는 이제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설비인데요. 요즘 이제 저희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이제 콘덴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 수혜주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삼성 전기 분석 먼저 해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코스닥 시가총액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주력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1% 이상 오릅니다. 김유윤 연구원께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까요? 네. 예. 펄어비스는 사실 현재 국내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보면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에 검은 사막 모바일이 최근 국내 시장의 흐름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되면서 그만큼 모바일 게임이 전체 실적에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을 단일 타이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 순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에 따르면은 1235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고 특히 펄어비스는 사실상 한 분기만의 성적으로 퍼블리싱 매출 추정액이 1235억 원인데 구글 플레이 외에도 애플 앱스토어, PC 게임 라이센스 수익 그리고 해외 실적 등을 포함하는데 8월 29일에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이 대만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망은 더 밝다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첫날 사전 예약자 수가 56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대만 출시 모바일 게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PC 게임 검은 사막을 펄어비스가 제일 먼저 서비스한 지역으로 출시한 지역이 대만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만에서의 모바일 게임도 시장이 이미 장악되어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은 사막 콘솔 버전을 가을에 엑스박스를 통해서 북미와 유럽에 출시할 예정인데 4분기부터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북미 유럽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내 게임에서는 상당히 드문 성과로 재평가받게 될 것이고 모바일 게임으로서의 시장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2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대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펄어비스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 그 투자 목표 전략에 맞게끔 성장 주도를 본다고 하면은 4분기까지의 펄어비스의 실적을 예상을 해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장 갭상승한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인데 이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2분기의 실적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00%가 늘었고요. 매출은 151%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걸까요, 시장은? 예, 팀장님. 네,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기초화라던가 이제 색조 라인 신제품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팩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질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마스크팩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 중에 1위를 달성하는 등 굉장히 이제 마스크팩으로 많이 중국에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스크팩의 인기와 더불어서 이 기초라던가 색조 라인 신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는 이제 국내 할인점과 이제 온라인 마켓에 지금 또 투입이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갭상승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갭을 채우러 내려오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갭 상승하는 모습들, 채우는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제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하방 추세, 그 큰 하방 추세를 만들고 있던 시점에서 오늘 갭 상승에서 이제 하방 추세의 저항 구간에 지금 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지 못하면 지금 고점이 이 부분을 닿았는데 이것을 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락세를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보다 이제 밑에 이제 그 지지 구간인 19,700원 수준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항 구간이 있는 22,000원 선을 깨는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내가 수입을 챙겨가시기에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종 코스메틱까지 저희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 팀장, 또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또 전화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수익률 리뷰도 함께 들어볼게요. 전체 전문가 수익률 3위를 차지하셨죠.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GS건설부터 좀 여쭤볼 텐데 8% 네네. 수익을 냈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오늘 장에서 좀 급락이 나오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려서 전일까지 이제 소폭 꾸준히 상승 중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이제 양호한 2분기 매출액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부진하게 보이면서 지금 장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 상승폭에 비해서 당일은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손절가를 41,000원 정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홀딩 하셔도 괜찮으시고 이제 1차 목표를 좀 52,000원 정도까지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동사 실적은 이제 해외 원가율의 조그만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인데요. 해외 부분 프로젝트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대규모 해외 손실은 없을 전망이지만 최근 시장이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수익이 났을 때 부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42,000원에서 현재가 정도에서 다시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GS건설이 오늘 6%나 급락을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수익권 내에 계십니다. 손절가도 짧게, 목표 주가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과 이제 5G 모멘텀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인터넷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5G 시대를 앞두고 관련 장비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 여부가 되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제 무선 데이터를 유선으로 연결해주는 장비인 모바일 백홀과 데이터 응답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초저 지원 스위치의 매출 확대, 또 이제 모멘텀이 중요한 치료도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유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는 이제 100% 수주 산업인데요. 기간 통신 사업자나 정부의 투자 결정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LG U+가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국산 장비 제조사인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와 유비쿼스의 차세대 전송 장비를 도입기로 했다고 확인돼서 단기적인 이슈 상승도 염두에 볼 만한 종목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7,500원, 손절란 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스는 오늘 또 전문가의 추천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유익 있게 보고 계신 종목 가운데 하나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목요일장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이 박스비가 시작됐던 2011년 8월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스닥은 어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1% 상승하면서 2277.8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70선에서 마감을 했던 코스피는요, 오늘 9시 1분경에는 84선에서 출발을 하는 듯 했으나 이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현재 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6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저하고라고 해서 하반기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0.62% 빠지면서 현재 8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중에 7만 원 선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어느새 24만 원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0.30%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호준 전 회장이 포스코를 떠나면서 새로운 포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오늘 0.38% 살짝 빠지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 화학주들이 강세입니다. LG화학도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대한 첫 논란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38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현재는 3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7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오늘은 0.8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요, 0.69% 상승하면서 754.0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45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시경에는 55선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여전히 50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개인이 2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을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0.60% 하락하면서 이제 9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82,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은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엠넷뮤직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7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루머로 급락했던 신라젠은 오늘 소폭 오르면서 46,000원대까지 올라왔지만요. 여전히 지난주에 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던 것을 생각하면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는 19만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억력 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포스코 캠텍이 오늘 0.88%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엠도 현재 0.75%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7%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유화도 오늘은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해화 그리고 현대로템, 대우조선해양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GS건설이 7% 넘게 하락하면서 4만 4천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OCI, 네이버 그리고 SK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한국유니온제약입니다. 2위부터는 SK하이닉스, 3위는 신라젠,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HLB, 6위는 셀트리온, 7위는 네이버, 8위는 네이처셀입니다. 1위인 한국유니온제약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공모가는 18,000원인데요. 완제 의약품 제조와 판매 업체로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탁 생산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는 4% 넘게 하락하면서 2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SK하이닉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0.37% 하락하면서 8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HLB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HLB는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보유 지분율을 62%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조기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2% 하락하면서 6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영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혁신 타파하겠다 이런 그 문 대통령이 규제의 1호로서 하는 게 의료기기를 선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 로봇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큐렉소를 오늘 한번 저가 매수 포착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큐렉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돼 있는 세 개의 로봇 관련 로봇 관련 의료기기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뭐 고영을 비롯해서 미래컴퍼니, 큐렉소 이렇게 되는데 큐렉소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것은 이제 정형외과 수술 로봇이라 해갖고 로보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 로보닥을 현재 미국 FDA라든가 유럽 CE 인증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완화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로봇 기술을 포함으로 해서 수술에 직접 적용하는 건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한 또 지난 현대중공업 작년이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사업 양수를 받았죠. 뭐 보행 제할 로봇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양수를 받아서 같이 현대중공업의 기술 이전받은 그 분야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현재 잘 개발돼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주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야쿠르트, 뭐 현대중공업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주로서 현대중공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기술을 큐렉스에 이전하는 이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건 어떤 반등 시점도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어떤 종목들은 이제 하락을 시작했는데 대부분 주가를 반등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3개월, 6개월 내지 한 8개월 이렇게 바닥을 다져야지만 추세가 변환한다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죠. 근데 큐렉소는 그동안 한 7개월 정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등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 큐렉소가 현재가 매수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7,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렉소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토우홀딩스의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의 투심은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25일 코스피가 이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지난 23일 4% 넘는 이제 급락 후에 반등세를 보였던 코스닥 역시 다시 75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2,273포인트, 748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보면은 네이처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등 이제 시가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 이제 급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올해 반복된 이제 외부 악재 속에서도 지켰던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800에서 780포인트 선 아래로 이제 아래 구간은 이제 네이처셀 사태로 인한 제약바이오 투심 이탈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 주봉상 지지라인까지 내려왔고 투매까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이제 반등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크게 이제 섹터별로 보자면 제약바이오는 일단 진정이 필요한 구간이고 남북경협 쪽은 아직 반등 정도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변동성이 이제 큰 구간인데요.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729억, 1,257억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이제 3,004억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나마 지수를 방어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900억을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인이 이제 각각 518억, 482억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새벽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무역 양보안을 얻어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0.7% 이제 상승하는 듯 상승하고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그 EU가 미국산 콩 수입을 확대하고 산업 제품에 이제 관세를 낮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역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인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네이처셀 사태만 좀 진정이 되면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약간 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회계 감리 이슈나 오늘 CEO 리스크 탓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약해진 부분이 좀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이제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를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승용 대표께서는 친환경차 2차 전지 섹터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신데 오늘장 추천주도 이쪽에서 고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1963년 이제 염기성 뇌화물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삼화화성과 1971년 각종 이제 산업 보수 수축으로 시공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포항충로가 이제 1994년 합병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사업 구성을 좀 살펴보면 내화물 제조 및 사업 용료재 정비를 하는 내화물 제조 정비 부분과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을 판매하고 화성 공작 위탁 운영을 하는 라임 케미칼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화물 정비 부분에서는 포스코의 용광로와 함께한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철강, 비철, 소광로,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이제 석탄 복합 발전 설비까지 이제 국내 산업로 부분의 내화물 공시를 수행하고 있고요. 케미칼 사업 부분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2차 전지 음극재 국산화를 위해 2010년 8월 LS 엠트론 음극재 사업을 인수하여 온 회사입니다. 이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난 8일 제1차 혁신 경제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전기차 급속 충전기 1만 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유럽 디젤차 운행 규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2018년 7천 대에서 2025년 13만 대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들을 이제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음극재 대장주이고 2025년까지 음극재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증성할 예정이고요. 인조견, 실리콘, 음극재 등으로 이제 제품을 또 다양화에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45,500원에서 4만원까지 매수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차 5만원, 2차 55,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9,0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9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캠텍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토우홀딩스의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 상승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지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최근 이틀 동안 좀 급락을 보입니다. 지금 1120원 선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개파락이고 이게 좀 이 자리에서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장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